자, 지금부터 일종 보통 수동 차량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에 이렇게 탑승을 하시면 왼쪽 어깨에 있는 안전벨트부터 착용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올린 상태로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특히 클러치, 왼발 클러치를 이거를 바닥까지 밟았을 때 편할 정도로 의자 조정하셔야 됩니다. 클러치는 밟을 때 반드시 바닥을 밟는다 생각하시고 뗄 때는 천천히 떼셔야 돼요. 자, 오른발은 지금 밟지 않은 이 상태가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천천히 민다는 생각으로 밟으시면 되고, 엑셀도 천천히 민다는 생각으로 이제 밟으시면 되고. 자, 트럭을 타시면은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자, 제일 오른발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엑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때 브레이크 밟는 요령은 자전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탈 때 브레이크를 손으로 확 잡아버리면 차가 확 쏠리듯이,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밀면서 정지를 하는데 확 밟아버리면 차가 확 쏠리겠죠. 그래서 천천히 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바퀴를 직접 잡는 애입니다. 브레이크는 바퀴를 이렇게 직접 잡기 때문에 차가 어느 순간 딱 감속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딱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을 천천히 밀다가 원하는 속도가 되면 딱 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제일 왼쪽의 클러치는 밟을 때는 끝까지 한 번에 밟고 뗄 때는 천천히 떼고.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원리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시동 걸 때 클러치를 일단은 꾹 밟습니다. 이 상태로 시동 거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키를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보셔야 될 게 요 RPM이 지금은 0인데, RPM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장 박동입니다. 지금은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0이지만, 자, 시동을 걸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RPM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린 거고, 자, 이제 클러치는 떼주면 돼요. 브레이크는 뭐 기본 자세니까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으시면 되고, 브레이크는 그 왜 밟냐면 그냥 바퀴가 안 움직이게 지금 고정하려고 그냥 밟고 있는 걸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엑셀을 한번 그냥 한번 밟아 볼게요. 엑셀을 자 밟게 되면 뭐가 올라가냐면 이 RPM이 올라가요. 자, 쉽게 말하면 자전거 페달을 막 밟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근데 차가 안 가는 이유는 기어라는 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전거 탈 때 페달을 막 밟으면 그 체인이라는 게죠. 체인이 톱니바퀴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구르는 거거든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얘가 페달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엑셀을 많이 밟으면 많이 밟는 만큼 자전거 페달을 많이 밟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페달 밟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이 기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막 돌아가죠. 페달을 빨리 밟으니까. 이게 이제 페달 밟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속도계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속도계는 이 실제로 돌아가는 바퀴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가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 기어를 아직 안 걸었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직 안 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클러치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한번 기어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브레이크는 일단 차를 못 가게 일단 안전하게 잡아 놓을게요. 이 상태로 클러치는 엔진과 바퀴까지 연결하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클러치를 바닥까지 꾹 밟아버리면 이게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이제 기어를 넣어주는 거죠. 기어를 넣을 때 숫자가 많죠. 1, 2, 3, 4, 5. 자, 뭐부터 넣어주냐면은 힘이 제일 센 첫째 형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마동석 같은. 그래서 넣을 때 또 주의하실 게, 여기가 이렇게 왼쪽 앞에 있다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넣어버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3단이 넣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1, 2단 골목까지
몸 쪽으로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실 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반드시 기어 넣을 때는 하나, 둘입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자, 아직 연결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연결될 준비만 해 놓은 거지, 이 클러치를 떼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러치를 떼볼게요. 천천히. 근데 시동이 이제 꺼졌어요. 이렇게. 자, 왜 꺼지냐면 지금 제가 뭘 밟고 있죠? 브레이크를 아직 밟고 있죠. 자,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 기어는 다 준비가 돼 놓고 이제 페달을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결을, 기본적인 이 힘을, 클러치를 연결을 시켜 주는데,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꽉 잡고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겠죠. 차는 안 가고. 지금 방금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기어를 연결시켜 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미리 떼놓고 바퀴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힘을 전달해야 차는 가겠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시동 걸고 기어 하나, 둘.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뗀 상태로, 풀어준 상태로 이제 클러치를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할 게, 클러치를 천천히 떼다 보면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요 지점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게 흔히 말하는 반클러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출발할 때 시동 꺼짐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클러치를 천천히 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마맨에 나오듯이 엔진의 힘이 클러치 문을 닫게 되면 기어라는 톱니바퀴들이 서로 연결을 하며 바퀴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클러치를 빨리 떼어버리면 엔진 힘이 갑자기 톱니바퀴로 모두 전달이 되면 오히려 톱니바퀴가 엉켜버려서 힘이 바퀴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톱니바퀴들이 서로 힘을 전달시켜 바퀴가 어느 정도 굴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머지 클러치를 천천히 떼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반클러치라는 거는 차량마다 느낌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지점 기억을 잘 하시고, 자, 이걸 이제 천천히 다 떼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는 거는 일단 기어로 가는 거예요. 자,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추냐? 자, 우리 자전거 타고 브레이크 밟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시동이 또 꺼져 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엔진의 힘이 페달을 밟았더니 그게 바퀴까지, 지금 여기 속도기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바퀴를 잡아버리면,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퀴를 잡으면 바퀴까지 연결되어 있던 지금 기어가, 1단 기어가 지금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기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죠? 엔진이랑 이미 연결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퀴를 잡았더니 기어도 멈추고, 기어가 엔진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 엔진도 시동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퀴를 잡고 멈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기어랑 엔진을 일단 끊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클러치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시동 다시, 클러치 꾹 밟고 시동 걸고. 자, 지금 기어 들어가 있죠. 자, 갈 때는 바퀴 풀어놓고 클러치를 천천히 뗍니다. 천천히 떼다가, 자, 차가 움직인다 싶으면 이 반클러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클러치 천천히 다 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그냥 바퀴를 잡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기어하고 엔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러치를 미리 꽉 밟아 가지고 엔진이랑 기어랑 끊어 놓고 이 상태로 바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아직 안 꺼졌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출발할 때는 오른발 브레이크 떼고 왼발 클러치 천천히 떼는 거예요. 반클러치 확인, 클러치 다 떼고, 이렇게 가면 사실 지금은 1단 기어 속도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 아직 엑셀을 페달 더 빨리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적인 속도 힘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자, 항상 클러치를 미리 끊어 놓고 이 상태로 그냥 바퀴만 잡는 거예요. 바퀴만 이렇게.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떼다가 움직이네, 반클러치 확인 하시고 클러치를 천천히 뗍니다. 자, 이 상태로 내가 이제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페달을 더 빨리 밟겠죠. 그럼 이때 이제 엑셀을 싹 밟으면 돼요. 그럼 일단 페달을 그만 밟아야 되겠죠. 엑셀 떼고
자, 기어랑 심장, 엔진이랑 끊어놓고 바퀴 잡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떼다가 반클러치 확인. 클러치 나머지 다 떼주면 기어 일단 완전히 지금 붙은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엑셀을 싹 밟으면 더 빨리 엑셀 떼고, 자, 엔진 끊어놓고 브레이크. 자, 방금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멈추고를 해봤죠. 자, 이제는 어려운 경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기본 자세 뭐죠? 브레이크 딱 잡고 밟고 있는 기본 자세에 자전거 출발하기 전까지 브레이크는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로 시동 걸 때는 클러치를 바닥까지 느끼시고, 자, RPM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키를 돌립니다. 자, RPM 딱 떴어요. 자, 이제 가야 되니까 기어를 넣습니다. 기어 1단. 그런데 여기서 2단 넣으면 안 됩니까? 자, 2단, 3단, 4단으로 갈수록 무슨 차이냐면, 자, 1단을 넣으면 제일 큰 형, 마동석 같은 제일 큰 형이 끌어주기 때문에 쉽게 끌려요. 처음에 힘은 좋은데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빨리 못 달려요. 그래서 둘째, 그 마치 김종국 같은 그 둘째 형을 연결을 시켜주면 약간 힘은 좀 모자라도 좀 더 빨리 뛰고, 그런 식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이 힘이 제일 세고 좀 느려요. 5단이 힘이 제일 약한데 좀 빨라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조절하시죠. 뭔가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르막. 자, 클러치 꾹 열어준 상태로 기어 1단 준비. 이 상태로 브레이크 놓아주고, 바퀴 놔주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주면 이제 싹 이제 기어가 연결됩니다. 반클러치 확인하시고 여기서 클러치 천천히 다 뗍니다. 자, 근데 우리 오르막길 자전거 타다 보면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셀을, 페달 좀 더 많이 밟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엑셀을 좀 살짝 밟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평지에서는 우리가 클러치를 먼저 밟았죠. 자, 엑셀 떼고 클러치 먼저 밟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클러치를 먼저 밟아버리면 이렇게 뒤로 밀려버립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자전거 막 타고 가다가 페달 밟다가 더 이상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점점 이제 뒤로 밀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러치는 지금 동력 힘을 계속 연결하고 있다가 밟아버리면 힘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페달 막 밟고 가다가 페달 그만 밟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는 클러치를 먼저 밟으시면 안 돼요. 자, 거의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거의 동시에 밟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다시 해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오르막에서 멈출 때는 클러치를 밟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돼요. 거의 동시에 밟아 준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평지에서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부터 풀어줬죠.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딱 넣어버리면 뒤로 일단 밀려버려요. 그래서 자전거 탈 때 오르막에서 어떻게 하죠?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놔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지에서는 브레이크를 먼저 놨는데 여기서는 먼저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클러치 힘을 먼저 연결을 조금 시켜 놓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클러치를 이렇게 다 놔버리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바퀴는 못 가게 잡아놨어요. 근데 클러치를 놔버리면은 엔진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바퀴는 못 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다시 고정 해가지고 엔진까지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반클러치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서는 반클러치까지만 하셔야 돼요. 이때 잘 보세요. 반클러치 지점 찾는 게 요령이,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차가 간다 싶었던 그 정도의 그걸 또 기억하라 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RPM이 반클러치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RPM 엔진 힘이 반클러치로 문을 살짝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조금씩 이렇게 힘이 유출이 된다 하죠. 약간씩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자, 해볼게요.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은 RPM이 어느 순간 싹 내려가요. 이렇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차가 이렇게 덜덜덜 떨립니다. 이거는 가고 싶은데 지금 누가 밟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밟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애매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는 게. 됐죠? 자, 처음에 움직였던 그 지점 감각으로 찾던가 아니면은 RPM이 내려가는 지점을 찾던가,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핸들이 떼면 뗄수록 점점 이렇게 더 떨립니다. 이렇게 더. 근데 그거를 딱 넘는 순간 버버벅 하면서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클러치를, 브레이크 떼기 전에 클러치를 천천히 떼다가 차가 RPM이 내려가고 이제 핸들이 떨리는 시점 여기서 왼발은 이제 가만히 두셔야 돼요.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반클러치로 이제 가는 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힘이 있게 가고 싶으면 이제 엑셀을 이제 밟아주는 거고. 근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안 가죠. 왜냐?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거를 연결하는 애를 클러치, 얘가 아직 연결이 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어느 정도 밟았으면 클러치를 나머지를 천천히 다 떼줘야 이 엑셀 힘이 100%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내리막 갈 때는 엑셀만 싹 떼도 되겠고, 자, 계속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오르막 갈 때는 자, 자전거랑 계속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페달 조금 더 힘있게 밟아주는 게 엑셀이라 했죠. 가다가 페달을 오르막에서 그만 서버리면 안 돼요. 페달을 그만 밟고 클러치 꾹 밟을 때 동시에, 거의 동시에 클러치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고, 출발할 때는 평지는 브레이크 떼도 됐지만 여기는 브레이크 먼저 떼버리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자, 약간 힘을 0.5단이라 생각하면 1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0.5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러치를 다 떼버리면 시동 꺼진다 했어요. 자, 아까 반클러치 움직였던 지점 기억하면서 RPM이 싹 내려가는 지점,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지금처럼 시동이 꺼진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떼다 보면은 RPM 싹 내려갈 때 차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립니다. 이렇게 점점 더 떨려요. 떼면 뗄수록. 그래서 여기서 왼발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를 뭐 밟던가 떼던가 이렇게 하는데 왼발은 딱 고정한 상태로 브레이크 떼셔야 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엔진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게 좋고요. 이 상태로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은 이제 그게 100% 이제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내리막에서는 페달을 안 밟잖아, 우리 자전거. 그래서 내리막 갈 때는 엑셀 좀 살짝 떼주면 이 자체로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자체로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갑니다. 지금 이 1단 기어라는 게 속도를 내는 역할도 하지만 저 혼자서 이제 감속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다시 클러치 브레이크. 자, 이 상태로 왼발만 천천히 떼다가 RPM 떨어지는 순간 차가 덜덜덜 떨리는 게, 우리 시뮬레이션은 이 실제로 4D처럼 이 핸들이 떨리진 않지만 화면에 떨리는 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 상태로 왼발은 고정, 브레이크 딱 떼고 엑셀을 좀 밟아주는 게 좋아요. 그 상태로 클러치를 천천히 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실제 시험 기기 조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기 조작 4가지가 나올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기기 조작은 랜덤으로 2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클러치를 반드시 바닥까지 꾹 밟은 상태에서 키를 시계 방향.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자, 기어는 중립이기 때문에 클러치는 떼도 됩니다.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으로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클러치 바닥까지 밟고 후크를 올린 상태에서 1단 자리. 삐 소리 듣고 그대로 빼면 됩니다. 2단은 왼쪽 밑에, 1단은 왼쪽 앞에 되겠죠.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자, 왼쪽 레버 끝을 잡고 하나, 두 칸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등의 핸들의 수직 방향이에요. 이렇게 밀면 됩니다. 계기판에 파란불 들어오고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자, 했던 거 역순으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밀었던 레버를 당기고 끝에 거를 돌리고, 자, 하나, 둘, 셋이었으면 셋, 둘, 하나.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시지등을 켜세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 막대기 레버를 위로, 같은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자, 끄라고 하면은 한 칸 내리시면 되고, 만약에 왼쪽이면 좌회전이니까 이걸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끄고,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 오른쪽 레버를 잡고 한 칸만 내리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끄라고 하면은 한 칸만 올리시면 되고, 자, 두 개가 끝이 나면 미리 해놓습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 주차 브레이크 완전 끄는 거. 두 가지를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이 상태로 클러치 바닥. 일단 왼쪽 앞 브레이크 떼고, 자, 반클러치 확인 됐죠? 여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B 하면 끄는 것까지. 그 다음에 클러치 다 떼셔도 되고, 자, 엑셀 살짝. 자,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죠? 멈추는 타이밍 잘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자, 오면은 왼쪽 뒷바퀴가 올라왔다. 클러치 브레이크. 자, 탑뷰 화면 보면 나오죠. 자, 3초 되면, 자, 왼발 반클러치 RPM 떨어지면 덜덜덜 왼발 고정, 오른발만 엑셀. 클러치 천천히 떼고, 엑셀 그렇다고 확 밟으면 안 되겠죠. 엑셀 떼고, 자, 1, 2차로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밟고 천천히. 자, 원하시는 분은 엑셀 좀 살짝 밟으셔야 되고, 왼쪽을 보면서 천천히 돌립니다. 그러다가 앞에 보고 천천히 풀어요. 자, 항상 이렇게 화살표 잘 보시고, 여기는 깜빡이 안 켜도 됩니다. 자, 왼쪽 보고 돌립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엑셀을 안 밟으셔도 돼요. 앞에 보고 미리 풀고. 단 여기서는 무조건 15km 정도 미리 밟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앞에 초록불이죠. 좋다고 따라가면 바로 끊깁니다. 항상 클러치부터 미리 꾹 밟아 놓고 브레이크. 잘 안 되는 분은 이렇게 약간 나눠 밟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브레이크 밟다가 선다 싶으면 그만 밟아 주시고, 자,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게 낫죠. 중립 안 하셔도 되고, 금방 바뀝니다. 바뀌면 클러치만 떼고 엑셀을 밟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엑셀을 좀 밟으면서 클러치를 천천히 떼주는 게 힘있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직각 주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공식의 전제는 뭐냐면 내 차 속도를 얼마만큼 제어를 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직각 주차에서는 빨리 가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천히 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시고, 자, 클러치를 천천히 떼다 보면 반응하는 지점이, 그래서 그만큼 천천히 떼셔야 돼요. 떼다가 움직인다 싶으면 그만, 여기서 고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 학원 다니는 분도 이걸 잘 모르는데, 클러치 브레이크, 멈출 때 클러치 브레이크, 이렇게 되면은 여유도 없고 잘못하면 시동도 꺼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갈 때는 반클러치 고정 잘했죠? 그러면 가다가 멈추고 싶으면 항상 클러치부터 밟아 놓으세요. 그 상태로,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어깨선에, 오른쪽 어깨선이 노란 선에 맞으면 정지.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틀어놓고, 지금 이제 마우스 커서는 이제 내가 봐야 할 곳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요 어깨선을 보고 이제 끝까지 틀었지만, 이제 핸들을 끝까지 다 틀어놨으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창문 구석을 봐야 됩니다. 창문 구석. 자, 여기 기둥에 이음새도 있죠. 여기 창문 구석 볼록 들어간 여기를 잘 보고 있다가, 자, 마찬가지 뗄 때는 브레이크 떼고 반클러치 천천히 떼다가 고정. 자, 하다가 빠르다 싶으면 클러치 확 밟아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서 멈추냐면 이 창문 구석이랑 이 연석이 만나면 멈출 거예요. 연석이. 자,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아직 만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가리긴 가리지만 어느 정도 만났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안 돼요. 자, 근데 오히려 이게 너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맞추러 갈 때, 자, 브레이크 떼고 반클러치, 자, 고정하고 있다가 항상 멈추기 전에 미리 밟으세요. 클러치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으시면 되고, 여기서 핸들을 원래대로 하나 둘 다 푸는 게 1부 진입 1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2부는 앞에 있는 연석 3개가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3개의 연석을 다 맞추는 게 2부입니다. 자, 첫 번째 연석은 누구랑 맞추냐면 처음에 지금 맞췄던 여기 볼록한 창문 구석이랑 맞추는 거예요. 자, 얘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 방향 자체가 이렇게 삐딱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틀면서 가다가 얘를 천천히 풀면서 맞추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자, 얘랑 일단 만나러 가겠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 여기서 머리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머리는 딱 의자에 딱 붙이시고 갑니다. 자, 한 번에 확 떼면 안 돼요. 클러치 떼다가 고정. 그러면 이 속도만 유지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 떼버리면 빨라져요. 그러면 빨리 클러치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맞췄죠? 근데 이거를 한번 맞췄다고 그 다음 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를 계속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떼고 요렇게 요걸 계속 맞추셔야 돼요. 정말 잘 맞추고 싶은 분은 이렇게 이음새 부분하고 이 연석의 모서리하고 계속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거의 다 맞출 때쯤 이 왼쪽을 봐주셔야 돼요. 이때 어깨선이 연석에 일치하면 정지. 됐죠? 그러면 자, 탑뷰 화면을 볼게요. 첫 번째 연석 맞췄고 두 번째 연석을 어깨선에 맞췄고, 그러면 세 번째 연석을 맞추러 어떻게 가냐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요 아래 방향에서 위로 오면 반바퀴죠. 피자의 절반만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이 상태로 딱 고정을 시켜 놓고, 자, 볼록골을 봅니다. 볼록골을 보고 지금 또 출발해 봅니다. 반클러치. 이 범퍼가 보이죠? 이 범퍼가 이제 연석을 만나야 되는데 세 번째 연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박을까봐 여기서 멈춰요. 범퍼가 연석 앞에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박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는 게 아니고 이 범퍼가 연석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렇게 약간 먹어야 돼요. 이거를 입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연석 위로 딱 올라오셔야 돼요. 이 범퍼가. 자, 혹시나 여기까지 하는데 나는 좀 안전키도 크고 남자분 중에서도 안전키가 크고 내가 바깥을 좀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연석 맞추는 게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갈 때 어딜 보냐면 아예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가지고 내 왼쪽 앞바퀴를 보시는 거예요. 왼쪽 앞바퀴를 보고 이 연석이랑 노란색 간격만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연석이랑 노란색 간격만큼 유지를 하면서 오다가 왼쪽 어깨선을 연석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처음에 맞췄던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간접적으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고개를 빼가지고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연석 맞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바퀴 돌리고 앉아서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고, 나는 직접 보겠다 하는 분은 이 바퀴를 보고 내 왼쪽 창문 밖으로 내 의자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 바퀴가 노란 선까지 이렇게 앞에 도착하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볼록골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범퍼가 연석을 약간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2부는 끝났습니다. 2부가 뭐였죠? 연석 3개 맞추는 거였죠. 자, 이제 3부는 이제 뒤로 들어가서 방 안으로 이제 후진으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왼쪽 뒤로 딱 나있죠, 길이.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냥 왼쪽 끝까지. 왼쪽 뒤. 자, 기어를 넣을 때 후진을 넣을 때만 후크를 올리시고 1단짜리 넣으면 후진이 들어갑니다. 뺄 때 굳이 이거 후크를 잡으려 하는데 뺄 때는 그냥 빼면은 기어는 빠지는 거예요. 기어는 후진 기어는 후크를 올려서 넣을 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반 클러치. 자, 왼쪽 뒷바퀴가 노란 선에 바짝 붙어서 들어가면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자, 항상 클러치를 미리 꾹 밟고 그 다음에 일자가 완전히 되면은 정지하시고, 만약에 덜 가면은 다시 가면 되니까 너무 서둘러 가지고 막 속도를 내지 마시고, 자, 일자 되면 정지.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경우 있죠. 이때 절대 핸들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단 넣고 다시 돌아가기만 하시면 돼요. 클러치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자, 일자가 딱 됐으면 핸들을 풀어요. 하나, 둘. 이 상태로 이제 후진 돼 있었겠죠. 그대로 이제 뒤로 들어갑니다. 하고 마찬가지 항상 멈추기 직전에 미리 클러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로바로 밟지 말고, 자, 확인되었습니다 하면 주차 브레이크를 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냥 살짝 삐 하자마자 바로 빨간 주차 브레이크 등이 꺼질 때까지 완전 바닥으로, 그 상태로 하면 이제 이건 3부 끝난 겁니다. 이제 4부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1부가 들어오는 거, 이제 4부는 나가는 거. 그래서 1부하고 4부 들어오고 나가고는 똑같아요. 자, 아까 언제 1부 때 어디에 맞췄죠? 운전석이 어깨가 이제 노란 선까지 왔죠. 근데 이때 보면은 오른쪽이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그 보조석 때문에. 그럼 이렇게 노란 선에 맞추셔야 되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요 왼쪽에, 자기 바로 운전석 왼쪽에 이 노란 선이랑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른쪽 끝까지 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은 공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뒷바퀴가 될까, 뭐 왼쪽 앞바퀴가 고개를 내밀면 앞바퀴도 보이는데 될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수정할 줄 아는 분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밟고 과감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시간만 아깝게 하지 마시고. 자, 정지하고 핸들 풀면 되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실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서 나가다가 이게 차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 이게 뒷바퀴가 연석에 대여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종 보통이랑 이제 차이인데, 여기서 나가실 때도 반클러치로 천천히 나가셔야 돼요. 가면서 천천히 돌리실 분들은 반클러치로 천천히 나가면서 오른쪽 뒷바퀴가 노란 선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 가셔야 돼요. 자, 2번, 3번 쪽으로 가볼게요. 자, 엑셀 떼고, 자, 커브가 내 차 밑으로 이제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보이면 이제 돌립니다. 돌리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노란 선에 가까워지면 고정. 그러면 이제 빨리 앞에 보고 미리 풀면서 정 가운데에 다 풀고. 자, 직진이니까 속도 좀 내시고. 자, 항상 엑셀을 미리 떼주세요. 자, 커브가 내 차 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면 돌립니다.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늦으면 밖으로 나가겠죠. 자, 각도 잡으면 고정. 앞에 보고, 자, 천천히 풀고. 자, 2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정가운데로 맞춰 놓고 클러치 꾹 밟고, 자, 미리 밟아 놓았어요, 클러치를. 자, 오른쪽 어깨선 노란 선에 정지. 오른쪽 끝까지 틀어 놓고 반클러치 하다가, 자, 어디 봐야 되죠? 창문 구석이랑 연석 만나면 클러치 브레이크 푸는 것까지 1부 끝났습니다. 2부 연석 3개 맞추는 거, 머리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첫 번째 연석 요거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진입하는 거 맞추면 계속 맞춰야 돼. 이거를 계속 맞추면서 두 번째 연석이 어깨선 맞추면 정지. 직접 보실 분은 다이어 보시고. 자, 세 번째 연석 맞추러 반바퀴 틀고 갑니다. 오른쪽 볼록골 보고. 자, 빠르면 항상 클러치 미리 밟으세요. 자, 연석을 덮으면 정지. 직접 보실 분은 타이어 노란선 앞에. 자, 2부 끝났습니다. 이제 3부 왼쪽 뒤 좌회전 끝까지 틀고 후진. 그러면
클러치 싹 떼고 노란 선에 만약에 노란 선 이렇게 밟으면서 들어가면 진짜 잘 들어간 거고요. 일자 되면 클러치 브레이크 핸들 풀고 하나 둘 그대로 인식 정지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B 하자마자 바로 풀고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그대로 일단 넣고 자 공식대로만 할게요. 일단은 노란 선에 정지 끝까지 틀고 나가셔도 되고 만약에 오른쪽에 붙으신 분은 좀 많이 나가다가 왼쪽 앞만 보고 노란 선에 정지해서 수정 둘 다 반대 살짝만 또 둘 다 반대 해서 나가시면 되고 자 한번 서주는 게 좋겠죠. 정지해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덜 풀고 나가면 오른쪽 연석에 잘못하면 됩니다. 반클러치로 천천히 나가면서 나오고 자 돌발 준비하세요. 돌발 직각 나오면서 돌발 준비하고 만약에 돌발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 나왔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B 나오자마자 바로 걸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안 나오면 저기서 좌회전하고 이제 나올 거고 자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서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좀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일종은 멈췄다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타이밍 맞춰서 가는 게 낫죠. 이렇게 자 왼쪽 저기 자신 없는 분은 그냥 섰다 가세요. 직각에서 나올 때 안 나왔으면 여기서 돌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때 가끔씩 돌발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서 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감점입니다. 반드시 정지한 다음에 비상등을 누르셔야 돼요. 정지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초 안에만 누르면 되니까 너무 버튼을 이 정지 그 비상등 버튼을 빨리 누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1단으로 계속 오셔도 됩니다. 자 커브가 자신 없다 엑셀부터 떼고 천천히 보면서 충분히 뒷바퀴 보면서 노란 선에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2단 넣겠죠. 자 속도 좀 올린 상태로 2단 넣고 클러치는 천천히 떼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5km까지 만들고 자 저는 세 번째 방법으로 합니다. 미리 가속을 하면서 자 에클 자 25 클 중3 3 브레이크 떼고 중2 클러치 천천히 여기서 클러치 천천히 떼셔야 돼요. 여기서 다 했다고 흥분해서 클러치 빨리 떼버리면 시동 꺼져 버리겠죠. 자 조심하시고 마지막 천천히 왼쪽 뒷바퀴 붙이고 고정 앞에 보고 풀고 다 풀고 자 핸들 다 정리를 했으면은 미리 우측 깜빡이 방향 지시는 킨 상태로 마찬가지 직진이니까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완전 안쪽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안까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클러치 끝까지 밟고 브레이크 자 기어 중립 하시면 돼요. 중립 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자 시동은 굳이 안 끄셔도 됩니다. 안전요원이 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속 구간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셔야 돼요. 자 가속 구간이 시험장마다 표지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이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 표시요 10m 앞부터라고. 근데 여기서 모르는 분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10m 앞부터라는 거를 아는 분은 알지만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빗금친 안전지대가 있어요. 여기 밑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채점판을 잘 보시고 자 이 구조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채점판을 잘 보시고 있다 보면은 요쯤 오면은 가속이라는 빨간불이 갑자기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때 가속 그 미션을 완수를 해야 이제 합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구도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과제는 뭐냐면 일단 지금 20km 이상을 올려 가지고 1초 정도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 기어는 2단으로 진입을 했다가 3단으로 들어간 상태로 1초 정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를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3단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미리 기어 2단으로 오고 있다가 미리 15km로 오다가 자, 여기 이제 가속 되죠. 그러면 25km부터 빨리 올렸다가 찍으면 바로 일단 속도를 줄여 가지고 3단을 넣고 인식을 시키고 다시 2단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만 먼저 한번 인식시키고 끝났어요. 그러면 변속을 한번 인식시키고 끝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 미션을 완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요거를 순서를 반대로 하는 거겠죠. 기어를 먼저 인식시키고 다시 2단 넣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속도를 인식시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2단으로 미리 준비를 했다가 자, 굳이 빨리 갈 필요는 없죠. 이때 그러니까 클러치는 안 떼도 되는 겁니다. 클러치 밟고 3단 인식시켰죠. 그럼 됐어요. 그럼 다시 2단 넣고 여기서 빨리 25km를 찍었다가 속도를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요 두 가지 방법을 그렇게 권장을 안 합니다. 자, 왜냐면 특히 기어 변속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따로따로 해버리면 3단을 넣고 빨리 2단 빼버립니다. 3단을 넣은 상태로 채점기가 인식을 할 때까지 한 1초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가속도 여기까지 만약에 전체 가다가 가속을 올리려면 또 내가 필요한 거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기어를 먼저 넣고 나서 가속을 하려면 한참 걸려요. 어떻게 보면 풀엑셀을 안 밟으면. 근데 초급자가 풀엑셀을 밟을 때까지 그렇게 용기는 없을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센서가 이제 묻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가속 그 미션을 빨리 완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가속을 15km 정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1단으로 있다가 2단 만들 때 속도가 너무 준 상태에서 2단 놓고 클러치 팍 떼버리면 또 시동 꺼집니다. 그러니까 1단으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 가지고 2단 넣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엑셀을 밟으시고 자, 15km 정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절약이에요. 이 상태로 일단 25km부터 빨리 만들면서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어 놓고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3단을 넣어 놨기 때문에 3단을 인식시킬 동안 속도를 줄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25km 정도 올렸기 때문에 속도를 인식시켜 줄 동안 기어를 변속하고 있으면 속도는 인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변속을 3단에 넣어 놨기 때문에 3단 변속을 시켜 놓을 시간 동안 나는 감속시켜 놓고 있으면 두 가지 미션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사실은 정석이에요. 정석. 실제 도로 운전을 할 때의 정석이고 변칙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자, 미리 자, 속도 좀 올린 상태로 2단 에클입니다. 에클, 엑셀 밟다가 클러치를 빨리 밟아버려요. 자, 엑셀을 왕 빨리 밟으셔도 돼. 근데 밟다가 25km 되면 빨리 클러치를 밟아버리면 속도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클을 좀 빨리 해주시는 거 좋아요. 에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3단을 넣는 건데 기어를 2단에서 3단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럼 잘못하면 5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3을 기억하세요. 중3. 그냥 2단을 빼는 것만 하면 중이에요. 중립. 여기서 톡 밀어넣으면 3단이란 말이에요. 중3 기억하시고. 자, 연결해 볼게요. 자, 유지 15km 하다가 에클부터 해야 돼요. 과감하게 엑 25클 중3 브레이크 떼고 중2를 넣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에클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엑셀 클러치를. 속도를 빨리 과감하게 올리다가 클러치를 딱 끊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에클을 좀 과감하게 빨리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기어를 미리 이렇게 잡고 있어도 좋겠죠. 속도 계속 유지, 엑셀 그대로 고정하셔야 돼요.
자, 과감하게 에클 중3 브레이크 떼고 중2 2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뭔가 이 2부 이 연속 3개 맞추는 거를 잘 했으나 특히나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에서 못하냐면 이 범퍼를 연석이로 못 올려요. 마지막 3형제 중에 셋째 요거를 만약에 이 상태로 후진을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수정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왼쪽 뒷바퀴가 원래는 바짝 붙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멈추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시고 딴 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딴 데 볼 게 없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멈춰서 오른쪽 뒷바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아예 주차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수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핸들하고 기어하고 둘 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가 왼쪽이니까 오른쪽 끝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반대, 완전 반대로 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후진이니까 자, 1단을 넣으면 되겠죠. 그냥 뺄 땐 그냥 빼세요. 빼고 다시 그냥 후크 넣으면 안 되겠죠. 그냥 1단. 자, 이 상태로 앞으로 가면서 일자로 만드시면 돼요. 앞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핸들 바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얘는 후크 올려서 넣을 때만 후크 올려서 후진. 이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똑같죠. 클러치 항상 미리 밟고 확인되었습니다. 서고 주차 브레이크 B 하면 바로 내리고. 자, 일단 넣고. 자, 그런데 이 수정은 반드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방금 요 이제 탑뷰 화면 보면 방금은 오른쪽으로 탈선 될 거를 수정했더니 그나마 오른쪽으로 주차가 됐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붙어서 주차가 될 분이 수정을 해버리면 정가운데로 돼요. 또 반대로 정가운데로 할 분들이 만약에 수정을 하면 왼쪽으로 주차가 되죠. 자, 지금 주차할 때 하는 이 수정은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올 때의 수정이죠. 나올 때 지금 만약에 주차를 그냥 했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는 경우에 내가 그 공식대로 노란 선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못 돌겠죠. 이렇게 오른쪽 탈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뒷바퀴가.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연석이 되어 버린다거나. 자, 지금처럼 오른쪽 주차가 많이 되었을 때는 자, 공식보다 원래 노란 선인데 더 나가는 겁니다. 그냥 더 나가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뒷바퀴는 안 되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 앞바퀴가 데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공식보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은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쟤는 절대 안 걸려요. 대신에 왼쪽 앞바퀴가 무조건 걸려요. 자, 이때도 그러면 미리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가지고 가야 되겠죠. 반클러치로. 자, 클러치 미리 밟고 정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도 핸들이 만약에 정 가운데로 있으면 보면 잘 안 보여요. 바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까지 틀면은 바퀴의 뒷부분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보고 노란선에 멈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배웠던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둘 다 반대. 왼쪽 끝까지 틀고, 근데 이거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외우시면은 헷갈려요. 그냥 그 했던 지금의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또 1단이니까 반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로 지금 얘가 지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길만큼만 뒤로 살짝만 물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수정하는 이유는 얘가 못 지나가니까 이것만 벌려 놓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냥 단수 남기식으로 뒤로 너무 많이 가버리면 오히려 오른쪽 뒷바퀴가 다시 걸립니다. 자, 됐죠? 그러면 또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둘 다 반대로 하면 돼요. 지금 왼쪽이니까 오른쪽 끝까지. 자, 후진이니까 일단. 자, 그대로 이제 가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른쪽 뒷바퀴가 데일 거를 앞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뒷바퀴는 안 데이고, 그 다음 무조건 왼쪽 앞바퀴가 데일 거라 생각해서 왔지만
수정을 한번 했더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앞바퀴도 통과되고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방금 배웠던 이 수정이라는 거를 아무 때서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도 모르는 뭔가 오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 왼쪽 뒷바퀴가 가야 되는데 왼쪽 뒷바퀴가 오히려 못 가고 못 들어가고 걸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 상태로 막 수정을 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이제 배운 게 수정이 있다 해가지고 수정해 버리면 자, 탑뷰 화면을 보시면 또 이해가 또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그럼 또 계속 해요. 이거를 후진 넣고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합니다. 수정이라는 게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이게 해서는 안 될 때서는 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왼쪽 뒷바퀴가 못 들어갈 거면 여기서 또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언제 하면 안 되냐면 자, 만약에 왼쪽 뒷바퀴는 들어갔는데 오른쪽 뒷바퀴가 지금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여기서 미리 수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탑뷰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수정한다고 해버리면 앞에가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수정을 하는 위치입니다. 위치. 자, 일단 왼쪽은 잘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수정을 하려면 왼쪽 잘 들어가시고 멈추고 만약에 왼쪽이 벌어진다 싶으면 멈추세요. 이때 오른쪽을 보고 어느 정도 오른쪽 뒷바퀴가 이 커브 안으로 주차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앞으로 오면서 일자. 그리고 또 자, 오른쪽 뒷바퀴가 이렇게 붙었는데도 공식대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 뒷바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수정을 합니다. 아무 때나. 이러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이거는 수정은 진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식대로 하실 분은 그냥 오른쪽으로 붙든 말든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그냥 탈선입니다. 탈선 먹고 그냥 가셔야 돼요. 괜히 잘못된 수정하다가 오히려 아예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마지막은 수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잠깐 피하는 거야. 자, 무슨 개념이냐면 자, 분명히 후진 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뒷바퀴가 데일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데일 위치에 와서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래서 오시다가 너무 왼쪽 뒷바퀴가 노란 선을 밟으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너무 안으로 노란 선을 가릴 정도로 많이 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서세요. 지금 각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밟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자로 만드세요. 일자로 하나 둘 풀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기어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풀고 이 뒷바퀴를 저 노란 커브 접전까지만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잠깐만 핸들 풀어서 조금만 가서 다시 꺾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피하는 거지 수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정하면 큰일 납니다. 아예 반대 효과가 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지막 배우는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점점 벌어진다. 정지하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자, 오른쪽 봤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주차가 되죠. 이렇게 붙어서 주차가 돼도 뭐 그냥 가실 분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능하면 아까 배운 게 있죠. 수정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둘 다 반대죠. 둘 다 반대. 자, 오른쪽 끝까지 풀고 얘는 후진이었으니까 일단 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일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일자. 됐죠? 그러면 하나 둘 풀고 이제 후진을 넣고 들어가면 돼요. 시간 초과 자, 여기서 내가 오른쪽 붙었어요. 뭐 그러다가 말든가 그냥 공식대로 노란선에서 가시면 이때는 뭐 볼 필요 없이 탈선 생각하고 그냥 가시던가 나는 어차피 시간 초과가 될 거니까 감점은 안 당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오른쪽 뒷바퀴 안 되려면 어떻게 하죠? 공식보다 일단은 노란선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봐도 되죠. 무조건 왼쪽 앞바퀴만 지금부터 보면 돼요. 여기는 전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왼쪽 앞바퀴가 노란선이 되면 정지. 자, 둘 다 반대죠. 둘 다 반대. 그래서 이 앞바퀴만 나갈 정도만 뒤로 살짝 물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둘 다 반대.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죠. 방금 배웠던 공식 베이스로
수정하는 것과 잠깐 왼쪽 뒷바퀴 피하는 것 외에는 나타날 사항은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두 이해를 하신다면 절대 불합격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단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탈선 먹고 나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